영상으로 잠깐 감상 좀 하시고 가겠습니다. 형님,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부르면 시간 보는 게 언론 분들이라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또 없으십니다. 편집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러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언론의 또는 국민들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MBC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헌법 읽어는 봤냐? 생각을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기주 기자 잘한다.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그 옆에 이 기자, 아직도? 홍보기획비서관하고 이기주 기자가 설정.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주세요. 다 보도해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렇군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그렇군요. 기자들 질답하는데 나는- 비서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 왜-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고요. 아니 뒤에 가시는 분 대통령이세요? 아세요? 도어 스태핑인데 대통령이시냐고요. 아니 비서관님 만능이세요? 비서관님 말이 맞아요? 비서관님 말은 다 맞냐고요. 아니 기자랑 대통령 도어 스태핑하고 질의응답하는데 왜 끼어들어서 왜곡하죠? 왜 언론을 이렇게 왜곡한 사람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 왜곡을 비서관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 이 현장에서 이 분위기를 왜 이렇게 몰아가요? 왜? 에? 그런 줄 알아야지. 이거 다시 한번 이거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이기주 기자 할 테니까 이 뻔뻔한 이기정은 볼면 임직원님이 한번 해주세요.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가셨잖아요. 찍지 마세요, 이건.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윤석열이 올라간 단상이 있었어. 거기서 또 돋보이고 싶었나 보지? 아 지랄을 하세요 진짜.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둔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 끝났는데 말꼬리는 비서관님이 잡았잖아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끝나가지고 가셨잖아요. 예의가 없어요, 그렇게. 뭐가 악의적이에요?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한 거 있다면서요. 그때 뭐 전문가가 분석을 하니까 그게 바이든이 아니었다고. 나는 숭실대 모 교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기록 못 내놓잖아.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그러면 이게 군사정권이에요, 여기가? 아직도라니요.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란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찍지 마세요. 아니, 독재적인 게 아니라. 다 보도해 주세요.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이. 야, 잘한다, 이기주! 이기주 기자가 저번에 옛날에 MBC 사장 누구였더라? 김재철한테도 대차게 따지잖아요. 이기주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정치적 욕심 있었으면 정치했겠죠. 기자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초유의 언론 탄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언론이 아니죠. MBC 배제까지 했어. 윤석열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MBC 기자가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와. 근데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이거를 찍기만 하고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아니, 이렇게 찍고 혼자 이렇게 맞서고 있으면, 아, 우리도 똑같이 보도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영진 앵커가 말했잖아요. SBS, 우리도 보도했는데 왜 MBC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은 뭡니까? 근데 오늘 JTBC는
그 해당 영상을 계속 다시 보기로 하루 종일 틀고 있습니다. MBC도 네. 틀고 있고 YTN도 틀고 있고 지금 다 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MBC 탑승 배제 관련해서 그랬잖아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탑승 배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쥐가 한 마리 있고 우리 국민이 다 들었는데 저게 대통령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의와 다르게 그런 이야기가 나갔다 정도로 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이 다 듣고 있는 소리를 혼자만 MBC가 아주 악의적으로 이간질하고 가짜뉴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 MBC 기자가 참아야 됩니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윤석열 네가 쌍욕한 거 맞네. 바이든 맞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MBC의 저런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인데 이거는 외신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이라는 거는 외신 기자들 귀에도 들릴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외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리고 외신 기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외신 기자들 역시 바이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실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같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모른 채 쌩까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MBC를 아예 가짜뉴스로 말아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내가 윤석열 찍었지만 저 새끼 참 뻔뻔하네 이런 생각 나오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 이찍들도? 와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도 있구나. 근데 결국 초유의 언론 탄압에 MBC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언론사 같은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언론사들은 존나 위급한 거예요. 당시 윤석열이 쌍욕하고 바이든 이야기했을 때 당시 이걸 보도한 언론사만 수십 개야. 속으로 안 찔리나? 우리도 똑같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이야기 못하나? 저는 기레기들 앉아가지고 진짜 이기주 독보적이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계속 묻고 비서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YTN 출신 이기정인데 이기정이가 어디에 거론되냐면 이놈이 이놈.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코바나. 코바나 관련해서 여기 명단에 나왔을 때 강신업, 김양현 그리고 이기정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권으로 가려고 용 쓰고 열심히 빨아댔던 놈들이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으로 가고 이기주 같은 사람들은 언론사에 남는 거예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도 언론인 출신이면서 그럴 수 있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YTN 문제가 왜 많겠습니까? 지금 KBS가 왜 문제가 많겠어요? 3노전에 뭐네 해가지고 오용 노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그걸로 정치하고 이렇게 된다고. 이걸 해본 놈이래 지금. 하긴 뭐 김은혜도 마찬가지지. 해본 놈들이 이런 거죠. 아무튼 야 저게 대통령입니까? 나는 저 이기정 말고 오늘 윤석열 말이 기함할 것 같더라니까. 저 조폭이에요. 우기면 되는 거야? 이기주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음성 분석한 거 이때문에 그 자료 한번 보자고. 없어. 있을 턱이 있나? 진짜로 있었다면 공개를 했겠지. 네. 진짜 그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우리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모욕한 적이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아유, 아무튼 대단한 정권 하나 들어섰는데요. 이런 짓 하나하나가 쌓여서 임기 못 채운다. 제 전 재산 걸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되거나 대통령에서 내려오면은 그간에 윤석열이 검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도 다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기고 사람 하나 완전히 매도해가지고 만들었던 건이 조국 장관님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하는 짓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눈 감고 생각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가 저랬다면, 지금 언론들 뭐 하고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투하하고 있겠지. 언론 탄압, 문재인 정부 언론 탄압.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 당신들이 그래서 부끄러운 거야.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심판자처럼 딱 빠져나와가지고 MBC와 대통령실이 싸웠다가 아니라 언론 입장에서 MBC의 정당한 보도를 탄압한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지. 대한민국은 정확히 말하면 언론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온갖 돈을 들어갈 때 거기에 제대로 비판한 언론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씨. 자, TMI 뉴스 한번 볼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사우디의 빈 살만이 있잖아요. 이준석이랑 동갑이에요. 젊지? 아직 40살도 안 됐지? 뭔가 표정이 애틋하다?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면은 제클린이 선박왕이랑 재혼했지 아마? 네, 네. 맞습니다. 오나시스? 네, 아. 오나시스. 제가 그때도 제클린 카피할 때 재혼을 카피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분명히 농담이고. 저 사진을 비판한 지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중심으로 사진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김건희만 찍는 전속 사진사가 있습니다. 신모 씨라고. 그 신모 씨가 김건희 이번에 뭐 저 지휘식 가고 캄보디아 갔다 왔을 때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또는 중심 안에 상대국 영부인이 들어있지도 않은 사진을 김건희 중심으로 찍어서 날렸잖아요. 지금 사진들이 저렇다고요. 아니 지금 처음 보셨던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조용한 내조가 돋보입니다. 보통은 저게 반대로 돼야 되죠. 아니 네. 영 남편이라 그러나 뭐라 김건희 그래요? 씨는 왜 빈살만 팔짱을 아끼실까? 팔짱 차별하나 지금? 아랍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지금? 자기보다 한참 어리잖아. 빈살만이. 이준석이면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TMI 뉴스인데요. 그 다음 사진. 여기 어저께 연합뉴스가 공개한 사진이에요. 빈살만하고 윤석열이 지금 이제 환담하고 있어. 환담. 뭐 전체로 봤을 때는 회담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환담을 하고 있는데 저게 있잖아요. 새날 직원 사무실 공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기둥 딱 저렇게 있고 뒤에 문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밑에서 먹고 있는 물 있잖아, 물. 네. 그냥 플라스틱 생수병이다? 나 진짜 이거 너무 이게 골 때리는 게요. 대통령이나 최소한 장관급만 돼도요. 저렇게 물 안 내놓습니다. 컵에다가. 그리고 멋진 주전자라고도 좀 있던가.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딱 보여지는 건 이 건물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게 우리나라의 역사나 어떤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까 예.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아이고, 임장 나오셨어요. 아, 지금 이거는 제가 10억에 내놨는데요. 사실래요, 말래요?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자, TMI 하나 더 들어가요. 저 위에 있던 조명. 먼저 가시면 안 되지. 조명 먼저 보시게 해주시고. 위에 보면 조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 조명이 어떤 조명인가 봤더니 와, 340만 원짜리. 물론 이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루미나라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가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우리나라에 가품은 1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긴 한데 물론 관저에서 가품을 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지금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게 진짜 진품이라고 보는 사람인 게 평당 2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 들어갔다는 돈이 50억이 넘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고칠 게 없어서 외교부 장관 공간 쓴다고 했잖아요. 저 정도 사줘야지 50억이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리베이트라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 조명 하나에 340만 원 이게 딱 드러난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내가 봤을 때 조명에 대한 패티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약간 왜냐하면 이전에 아크로비스타 공개했을 때도 제가 눈여겨봤던 제품이거든요. 저 집사부 일체에 나왔던 저 장면에 조명이 딱 보이죠. 저건 대충 얼마 정도 있었어요? 저것도 이제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400만 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씨, 이제 베르판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저 이제 이런 집이 있으면 저도 조명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저 리모델링에 수십억 투입된 이유가 저런 것들을 다 고급으로 맞추려고 보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뛰어가려나? 근데 대통령 물러나면? 이제 관절을 너무 싸구려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저런 컨셉이 다 영부인에 따라서 저렇게 매번 달라진다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모던하고 미니멀리즘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상대의 그 수장을 이렇게 만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와 테이블과 의자, 그다음에 뭐 각 티슈, 플라스틱 생수병 이런 것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저는 빈살만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만 한 거예요. 지금 빈살만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느낌이고. 아니
환담을 나눈다고 해도요. 저런 자리에 앉아서 플라스틱 생수병 내놓고 관저 초대 손님 1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격이 이상하게 안 맞아. 근데 빈살만이 왔다고 그 빈살만의 그 아우라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 때가 엄청 설레발을 치죠. 사실 빈살만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로 더 먼저 올라가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빈살만 제가 허세 부린 느낌이 좀 있어. 대기업 오너들 8명 모아놓고 무슨 사업하고 싶냐라고 물어봐. 너는 소원이 뭐야? 근데 지금 MOU를 체결한 게 몇 개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지금 MOU 체결 후에 사업 한두 개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해. 맞아요. 그때도 MOU 10건 정도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한 10조 정도 되는데 많이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안 된 게 더 많은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빈살만이라고 하는데 빈살만은 사실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어서 근데 이제 모하메드라는 이름은 모하메드 빈살만 뭐 아사이든가 뭐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들 통용되는 언어는 MBS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빈살만이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오늘 들어와서도 이렇게 만나는 게 재벌 총수들한테 오늘 만났으면 어제 이야기든가 하루 전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시간에 때 올 수 있으면 와라 했더니 지금 재계에 4명 탑4 먼저 쪼르르 와가지고 앉아서 예. 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돈이 많아서 이게 쉽게 표현하면 사우디의 최대 재벌이자 최대 독재자예요. 자기 정족들 다 제거해 버리잖아. 지금 저게 모여 있는 게 네옴시티 개발건이잖아요. 네옴시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만드는데 한국 기업들 들어와 볼래? 하고 뭐 지금 이재용도 앉아 있고 정의선도 앉아 있고 그 최태원도 앉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재산은 만수르의 10배라고 하거든요. 그 만수리 10배니까 이게 그럼 10만수르야?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재벌 총수들 재산을 다 합쳐도 빈살만에 못한다. 근데 그 네옴시티 만들면서 네옴시티 만들려고 하는 그 사막에 종족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사람 데려다가 목을 쳐버려요. 네, 그냥 그게 이제 제 빈살만의 악행이기도 한데. 이 나라는 정말 빈살만이 그냥 사형을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 생산을 이제 사실상 안 하고 중단하니까 사우디한테 원유를 증산해 달라 하니까 저 빈살만이 더 줄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저 새끼가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바이든하고는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빈살만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잖아. 큰형님으로 모시는 게 바이든인데 그 바이든이 싫어하는 빈살만을 데려다가 그럼 저 아까 그게 그 테이블이 홀대한 건가? 바이든 뜻대로 홀대한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우린 아니야. 우리가 방송했던 의도랑 좀 다르네요. 윤석열이 저 관계를 알까 싶은 정도인 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이번에 그 아세안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이 사이가 좋아. 이렇게 국가가. 그 아세안하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가갖고 아세안에다가 한국이 이미 좋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우라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중국을 반대하는 미국 편 이런 외교 어떤 방침을 세운 거잖아요. 대내외에 공표를 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빈살만이 온 이유가 미국과의 갈등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 G20에 사우디도 G20 국가거든요. 사우디 G20 국가인데 G20에서 바이든이 빈살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근데 빈살만은 한국으로 와. 참.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근데 돈이 많으니까 누구한테나 나 너한테 언제든 돈을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원하는 걸 얘기해봐. 너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어쨌건 지금 빈살만은 있잖아요. 나 돈 많다 하고 이렇게 지가 막 돌리고 다니면서 MOU는
서로 간에 견적 보여주고 알았어 이 견적 내가 볼게 하는 정도가 MO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 요거를 지금 MOU를 남발하고 다니잖아요. 한국만 저러겠어요? 빈살만 이준석 친구? 이준석 동갑?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내 앞에 줄을 서시오. 내가 그럼 돈을 줄 수 있어. 엄청 왜 그거 있잖아. 내가 주택복권 아니 저기 로또 당첨된 사람이라고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엄청 대접받고 다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빈살만이 지난번에 한번 방안을 취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아랍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선배가 있어서 지금 이 네옴시티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부산 엑스포 박형준이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산 엑스포를 이 엑스포를 빈살만이 지금 유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박형준 때문에 그때 열받아서 이 방안을 취소한다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 관련해서 딜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MOU 남발하는 사우디에 이용당하지 말고 적절하게 자기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성과가 급하거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했던 빈살만이 오니까 국빈 대접하면서 재벌들 다 데려다가 저번에 바이든 왔을 때 윤석열이 정의선을 한 방에 넣어주면서 잘해봐 했던 거랑 아주 유사한 짓 하고 있는데 뭘 알아야 매겨도 헤쳐먹지. 아유씨. 어쨌건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독재자입니다. 자기 반대하면 저번에 가시쿠지 뭐 그것 때문에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암살해버리고 언론인 암살해버리고. 그 네옴시티에 야 니들 나가 네옴시티 만들 거니까 나 반대일세 처형 그 정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빈살만이 돈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권에 있어서는 최악의 인물. 김정은과 그러니까 일반 서방 세계에서 보면 김정은과 맞먹는 인물 네. 이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시쿠지 죽었을 것도 그 바이든이 물어봤을 때 네가 죽였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치미를 뚝 떼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여성 인권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사형에 처형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왕따 시킬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 바이든은 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미국이 사우디를 왕따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만큼 있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윤석열 씨 좀 약식 기자회견하고 그 비서에 보니까 딱 그런 수준이더만. 윤석열이 국민한테 12구 참사 죄송하다고 했지만 김은혜가 나와가지고 웃기고 있네 하는 것처럼 그 비서라는 놈 YTN 출신 비서라는 놈이나 윤석열이나 똑같더라. 윤석열이 문제예요 결국은. 윤석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비서라는 놈이 거의 뭐 MBC 자체로 아유 씨 무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저게 대통령이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